안녕하세요. 정보기술 재능 나눔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코드로 공부하는 트랜스포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데이터셋을 인스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파이토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특히 뉴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어, 모델을 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치에서 제공하는 인공신경망을 NN으로 약자로 앞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그 다음에 특히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트랜스포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되지는 않고요.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할 경우에 실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로 학습용 데이터로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토커나이저라든가 다양한 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깅 페이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에서도 뭐 루트 값을 구한다든가 제곱근을 구한다든가 수학적인 풀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희가 다운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또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그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아닌데,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닌데, 저희가 나중에 실제로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시키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의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파이썬 코드로 구현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랜스포머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시작은 단어들이 입력이 되면은 그 단어들을 어차피 컴퓨터는 단어들을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줘야 되고요. 숫자로 바꿔줄 때 원핫 인코딩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 차원의 고의미를 갖는 어떤 벡터로 이 변환을 해주는 어,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인풋 임베딩이 되겠죠. 예전에 저희가 같이 공부했었던 오드 투 백도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오드 투 백은 쓰지는 않고요. 비슷한 원리를 적용을 하기는 하지만 전체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값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오드 투 백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은 기본적으로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모델의 크기랑 그 다음에 보캐브러리 사이즈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을 가지고 임베딩 테이블을 초기화하여 만들게 되겠습니다. 음, 트랜스포머에서는 모델 크기는 512가 되겠고요. 512 차원이라는 얘기죠. 인풋 단어가 들어오면은 512개의 숫자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어 입력에 사용되는 단어의 보캐블러리 개수만큼 이 테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주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512 곱하기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들이 있어서 이 행렬 테이블로 입력 들어오는 토큰들을 벡터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렇게 해서 구해진 임베딩 값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일정한 값을 더 곱해주게 되는데요. 모델 크기의 루트를 씌운 값을 곱해줌으로써 이 값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모델이 D 모델 510이니까
이거를 제곱근을 구하면 한 22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임베딩 값에다가 곱해줘서 값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forward라는 것, 그 다음에 init이라고 하는 생성자, 그 다음에 이 forward가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파이썬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이썬의 어떤 중급의 문법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자료를 올렸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간단히 복습하자면은 이 인풋 인베딩도 모델 nn.모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부모로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는 언더바 콜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이 함수는 포워드를 호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 클래스는 이 모듈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포워드를 오버라이드를 한 겁니다. 오버라이드를 한 거고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함수, 이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객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객체를 마치 함수 쓰듯이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포워드가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실행을 안 했었네요. 네, 요거를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구현한 이 코드도 실행을 하겠습니다. 인풋 인베딩이 맞춰지면은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포지셔널 인코딩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전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는 달리 데이터들을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병렬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 단어들이 갖고 있던 원래의 어떤 시간 정보, 문장 내에서 이제 시간 정보라고 하면 순서니까 결국 위치 정보가 되겠죠. 그 위치 정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 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가지고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게 되겠고요. 포지셔널 인코딩은 주어지는 이런 식에 의해서 미리 테이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 사이즈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개수만큼 그리고 어, 들어오는 단어를 얼마나 많은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정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개수만큼 어, 이 위치 포지셔널 인코딩을 위한 그 값들이 미리 사전에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지게 되면은 앞서 인베딩을 통해서 들어온 값에다가 미리 사전에 구해진 이 값을 더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얼텐션을 구하기 직전까지 값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식은 이렇게 간단했었는데요. 수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적 간단했는데 구현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저희가 수식으로 봤던 것과는 조금 직관적으로 좀 달라 보이고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이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에 상세하게 이 하나하나의 수식이 어떻게 변환돼서 결국은 위에서 보셨던 이 수식과 동일하게 되는지는 설명을 해 놨으니까요.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위에서 보셨던 그 수식대로 파이썬 코드가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이썬으로 인공지능 공부하기 전에 사전에 알아두면 좋을 어떤 중급 수준의 음, 파이썬 문법을 다룰 때 이것처럼 이렇게 배열 넘파이의 배열 타입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한다라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또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음, 이거는 이제 모든 데이터, 모든
행을 다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콜론 앞뒤에 비어 있으면 다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어, 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0부터 끝까지. 근데 스텝이 두 단계씩 한 칸씩 건너뛰는 거고요. 이건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고 한 칸씩 뛰는 거. 즉 이거는 이제 짝수에 해당하는 거고, 짝수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홀수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짝수 번째 또는 홀수 번째에다가 이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위에서 보셨던 요 식이 되겠습니다. 요 식. 네. 그래서 요 사인 값은 0번째, 1번째, 짝수 번째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코사인은 홀수 번째로 들어가는 요 내용을 네, 여기 보셨던 요 식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식도 실행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블락인데요. 각 인코더 블락 또는 디코더 블락 안에서 어텐션 작업을 거치고 나게 되면은 피드포워드 블락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피드포워드 블락을 거치게 되면은 512개의 벡터 값들을 일단 한번 더 큰 값, 2048개의 값으로 변환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줄여가지고 512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피드포워드 블락이 되겠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여기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게 이제 여기 해당하는 거고요. D 모델은 512가 되겠고, DFF는 이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의 값이 갔을 것인가를 정해주게 되어 있는데, 트랜스폼에서는 2048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그만큼 파라미터가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이 모델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가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피드포드 블락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텐션 블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 블락은 트랜스포머에서 세 군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인코더 쪽에서 셀프 어텐션으로 하나가 사용되겠고요. 디코더 쪽에서 셀프 어텐션. 근데 여기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셀프 어텐션입니다. 미래의 단어에 대해서는 어텐션 스코어를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마스킹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마스크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 쪽에서 키하고 밸류 값을 받고, 그다음 디코더 쪽에서 올라온 값으로 코리 값을 정해서 어텐션을 구하는 크로스 어텐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모두 여기에서 정의하는 이 클래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클래스를 가지고 세 군데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어텐션은 여덟 트랜스포머에는 8개였었죠. 헤더가 8개가 있어서 이 들어오는 값들을 8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병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게 되겠고요. 해서 여기 H는 헤더는 8이기 때문에 8로 나누어서 이 쿼리 키 밸류 값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아마 512 차원이었으니까 전부 다 64 차원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음, 그렇게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일단 인풋 뭐 일단은 인코더 쪽에 있는 어텐션 블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포지셔널 인코드까지 거친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값을 가지고 키 값을 코리 값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키 값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밸류 값도 만들게 되는 거죠. 인풋 들어온 값을 가지고 이 인풋의 포지셔널 인코드까지 된 걸 가지고 요 세 값을 만듭니다. 이 세 개를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음, 음,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수식을 할 때는 행렬을 곱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값이 이렇게 어, 들어왔을 때 512 차원의 어, 512 차원의 어떤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512 차원이 들어왔을 때 음, 네, 여기에서 512 by 512의 행렬값을 통해서 이 가중치죠, 가중치. 곱하면은 여기에 또 다른 이제 512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이게 이제 이 테이블이 쿼리를 위한 가중치라고 해서 WQ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키를 위한 가중치 행렬도 따로 있습니다. 512 by 512로 512 by 22로 키 값을 위한 또 가중치 테이블이 또 있겠고요. 그러면 이 512 개의 온수를 갖고 있는 벡터 값이 인풋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쿼리 값도 구해주고 키 값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밸류 값도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은 원 바이 512 되겠죠.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값을 쿼리를 구해주기 위해 가지고 510 by 512라고 하는 이 행렬을 곱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뭐 저희가 예전부터 했던 퍼셉트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512개가 들어왔을 때 이걸 512개로 다 바꿔준다라는 거죠. 예,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쿼리 값을 바꿔주는데 512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1대1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1대1로. 그러면은 총 개수는 512 곱하기 512가 되고 512가 512개의 가중치가 있는 거죠. 요거를 테이블로 나타내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12 곱하기 512의 요 행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행렬 계산인데 이거는 어, 파이토치에서는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예. 뭐 사실 뭐 여기서 구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는 입력된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초기화 과정에서 이 함수가 불려지게 되면 여기에 이 함수를 매칭을 시켜 놓는 겁니다. 이 함수를 매칭시켜 주면 나중엔 요거를 호출해 가지고 실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은 바로 요 왼쪽에는 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쿼리하고 키를 일단 곱하게 되겠고요.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값이 이게 너무 커지기 때문에 스케일드 다운을 하게 되겠고요. 나눠주는 거죠. 그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구해서 큰 값은 크게 작은 값 작게 해주고 나면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 값과 다시 한번 행렬 곱을 해주면 나오는 것이 바로 어텐션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밑에 있는 식에서 이렇게 수식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네, 먼저 코리하고 키를 행렬 곱을 한다라는 게 요거를 이제 요 수식입니다. 이게 이런 이렇게 골뱅이 표시라면은 요 두 개의 행렬을 서로 곱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이게 스케일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혹시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네, 나눠주게 되겠고요. 네, 제곱근을 구하는 겁니다. 제곱근. 그리고 네,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서 예, 마스크 처리를 해주게 되고 디코더 쪽에서는 음, 이제 미래의 데이터랑 셀프 어텐션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스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도 그렇고 디코더도 그렇고 그 데이터 길이가 350 토큰까지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 단어가 350개까지 있어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게 항상 350개의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350개 토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경우는 뭐 10개짜리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어가 있는 부분만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면 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음, 나머지 부분은 다 마스킹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네, 그렇게 해서 마스킹이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 드랍아웃은 곳곳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드랍아웃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어, 모든 가중치를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버피팅이 돼서 오히려 정확지 않은 정보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데이터를 좀 빼는 그런 작업이 드랍아웃인데 곳곳에서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션 스코어를 구할 때도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포워드 함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텐션 이 객체가 함수처럼 불려지게 되면은 이 포워드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면은 음, 이 쿼리 값, 그다음 키 값, 밸류 값을 어, 얻어오게 되겠고요. 얻어오게 되겠고요. 네. 어, 사실은 이제 요건 뭐 다 같은 값입니다. 인풋 값 뭐 x 아마 인풋 값이 들어올 텐데요. 네, 이거를 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하여튼 같은 값이 들어오면 그 같은 값에 대해서 쿼리 값, 그다음 키 값, 밸류 값을 각각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게 나중에 트랜스폼을 실제로 돌려보고 실행을 하면서 어떻게 이 값들이 변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코리의 모습을 한번 찍어보도록 했고요. 너무 많이 찍혀서 일단은 이런 조건으로 좀 출력되는 개수가 좀 적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자르는 작업을 합니다. 512 by 512로 코리 키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저기 8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4 차원의 값으로 지금 바꿔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음, 네, 그 리스트가 8개의 리스트가 이게 쿼리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요거는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네. 요 이제 요 트랜스포즈 1이라는 게 이게 추가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추가가 됐느냐면요. 8개로 쪼갤 때 이 파이썬 이 함수 자체에 좀 한계라고 해야 되나? 쪼갤 때 그 쪼개 놓은 그 차원이 조금 이게 순서가 약간 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이걸 병렬 처리를 할 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차원부터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고 좀 차원이 좀 바뀌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바꿔주는 작업이 이렇게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었던 건데 이거는 뭐 필요 없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키 값과 밸류 값도 8개로 쪼개는 작업을 하고 8개 쪼개지면은 그 쪼개진 거를 키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기 전에 현재 여기 앞에 있는 키 그리고 코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음, 하나입니다. 하나. 코리 행렬 하나, 그다음 키 행렬 하나인데 여기 이 작업을 뷰를 거치게 되면은 8개의 리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8개의 리스트로 코리 키도 이제 8개의 리스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8개로 바꾸는 다음에 우리가 저희 방금 이제 직전에 봤었던 이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클래스 이름인데요. 클래스 이름에 바로 이렇게 메소드 이름, 함수 이름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바로 정적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지 않고 그냥 클래스 이름 바로 뒤에 써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함수를 부르고 쿼리 키 밸류를 넣어주면은 이건 이제 다 리스트가 되겠죠. 8개로 되어 있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넣어주면은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텐션 스코어도 계산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밸류 값까지 곱해져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8조각으로 나오게 되겠죠. 8조각이 나왔으니까 이 8조각을 다시 다 합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코드가 여기 밑에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512 by 512로 바뀐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 보셨던 add and no이라고 되어 있는
리지주얼 커넥션 두 개를 구현하는 코드이고요. 네, 그래서 네, 리지주얼 커넥션을 해주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인코더 블락을 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블락은 어, 어텐션 블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 포워드 블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지주얼 커넥션 블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코더 블락이 호출이 되게 되면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포워드가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먼저 어텐션을 구하게 되겠고요. 어텐션을 구해서 리지주얼 커넥션을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를 거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리니지얼 커넥션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코더는 여러 개의 인코더 블락이 쌓인 구조와 같기 때문에 네, 어, 여기에 있는 이 레이어가 바로 위에서 구현한 인코더 블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블락들이 들어오면 인코더 블락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수행을 해서 그 결과값을 받고 다음번 레이어를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레이어가 있을 때 그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디코더 구조도 기본적으로 인코더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크로스 어테인션 블락이 들어가는 점이 이제 크게 다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리지주얼 커넥션이 세개가 된다라는 점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똑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디코더 블럭이 호출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포워드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셀프 어텐션을 먼저 하게 되겠고요. 얘는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되겠죠. 하고 리지주얼 커넥션을 한번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나오면 이 x 값이 결과값이 다시 들어가서 크로스 어텐션을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지주얼 커넥션을 해주고, 네, 이걸 가지고 다시 피드 포워더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리지주얼 커넥션을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디코더 블럭을 계속 쌓아가는 구조가 되겠고요. 호출이 되게 되면, 네, 디코더 블럭들이 여기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블럭, 레이어스고 해서 층을 하나하나 꺼내서 아래층에 있는 것부터 아래층부터 계산해서 위층으로 전달을 해주는 구조가 바로 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 계산을 위해 가지고서 인코더 쪽에서 아웃풋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여기에서는 인풋 아규먼트로 여기에 인코더 아웃풋을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마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값, 최종적으로 이제 나와야 될 단어가 뭔지를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위해서 프로젝션 레이어가 있게 되겠고요. 네. 음, 이 디코더를 통과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도 512 차원이 되겠죠. 512 차원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 512 차원의 값을 출력하고자 하는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의 크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개수의 만큼 확률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보캐블러리가 만약에 5만 개라면은 네, 저희가 필요한 거는 5만 개의 확률이죠. 그래서 그중에 제일 확률이 높은 거를 찾아서 그게 어느 단어에 해당하는지를 찾으면 바로 그 단어가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512로 디코더에서 출력된 값을 500개의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역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500, 뭐 퍼셉트론입니다. 512를
어, 5만 개, 예를 들어서 5만 개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512 바이 5만 개의 가중치가 있는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네, 그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코더, 디코더, 프로젝션 레이어까지 모두 봤는데요. 이거를 모두 합쳐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인풋 인베딩과 그다음에 포지션을 디코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어,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딩 해주고 포지션 해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값이 소스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스를 받아서 포지션을 인코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아웃풋을 인코더에 넣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코더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였고 이것이 이제 호출이 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레이어부터 순차적으로 소스 값들이 전달돼서 계산이 되는 구조고요. 디코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베딩을 해주고 포지션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를 호출을 해주게 되면 6개의 디코더 블럭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면서 값을 계산을 하게,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모델을 만든 거고요. 실제로 모델이 동작하려면 필요한 값들을 어,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모델 크기가 510이라는 건 아직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이 510 모델 크기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헤더 크기도 알려줘야 되고요. 네, 모델 크기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개수가 6개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헤더가 8개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드랍아웃이라든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중간 은닉층의 어, 개수도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 알려주고, 실제로 이 트랜스포머가 동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것이 함수입니다. 함수. 이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함수 굳이 없어도 이거 그냥 함수 빼고 이 값, 여기 밑에 있는 함수들을 식들을 쭉 써주고 실제 값들을 대입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는 뭐 트랜스포머를 구성하기 위한 개별적인 클래스들을 정의를 했다라면은 이제 실제로 거기에 값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객체를 생성을 해서 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까지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6개의 층을 쌓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디코더 블락에서 마찬가지로 6개의 구조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중치 파라미터들을 좀 초기화하는 값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용을 파이썬 코드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음,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 이게 지금 영어를 아마 스페인어로 바꾸는 데이터를 아마 받는 걸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실제로 트랜스포머를 훈련을 시키고 가중치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학습용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실제적으로 트랜스포머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트랜스포머를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단어들 문장 번역하는 거니까요. 번역 이렇게 일단 두 개만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해볼 거고요. 에포크도 딱 한 번만 할 겁니다. 네, 문장 길이는 아니 문장 안에 들어간 단어의 개수는 최대 350개이고요.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탈리아였네요. 예. 인풋은 영어, 그다음에 출력은 이탈리아인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닝을 하고, 네, 그럼 전체 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네,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출력이 다 완료됐고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음, 여기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인코더가 6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층마다, 각 레이어마다 코리 값을 찍은, 코리의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코리가 2개가 있다라는 거죠. 2개 앞에. 왜냐하면 이제 배치 사이즈에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각각에 대해서 쿼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지금 있다라는 거고요. 문장 길이는 350. 물론 이제 실제 길이는 이거보다 더 짧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350으로 설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이가 10개의 단어라면 나머지 340개는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512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코 인풋 인베딩을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6개는 인코더를 거치면서 매 레이어마다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는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디코더 쪽에서 셀프 인코더를 지금 통과하면서 하나를 찍고 위에 올라가서 크로스 어텐션을 하면서 또 하나 찍었기 때문에 네, 12쌍이 있고요. 그 다음은 실제로 밸리데이션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에포크를 1로 찍었기 때문에 여기 딱 한 번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바로 이제 바로 그 밸리데이션으로 넘어가는데 보시면은 이건 디코더 쪽에서만 찍히는 겁니다. 디코더 쪽에서만 찍히는데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어가 나왔고 이것도 12개입니다. 12개 나온 이유는 셀프 어텐션을 하나 거치고요. 그다음에 위에 크로스 어텐션을 거쳤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찍기 때문에 12개가 찍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단어가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토큰이 한 개 나왔기 때문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가 두 번째가 나오면 두 번째 이게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총 350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어를 검증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350이 될 때까지 찍히는 거고요. 이건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프리딕트가 실제 데이터는 요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단어들만 이렇게 쭉 출력이 되어 있네요. 350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네요. 예, 학습을 안 했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썬 코드로 살펴보는 트랜스포머 공부를 했고요. 관련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